밤은 빠르게 내려앉았다. 궁의 돌담은 낮보다 더 깊은 어둠을 품었고 바람은 거짓말처럼 멎어 있었다. 여리는 느릿하게 걸음을 멈췄다. 등 뒤에서 스르륵 비단이 스치는 소리가 났기 때문이다. 돌아보았지만 복된 아무도 없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천천히 뒤로 물러서다 문설주에 등을 기댔다. 차가운 나무의 감촉이 척추를 따라 올라왔다. 눈은 벽에 스친 자국을 포착했다. 희미한 물기. 분명 누군가 바로 이 길을 지나간 것이다. 그런데 이상했다. 이곳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 문이 잠겨 있었다. 안에서 잠근 문, 바깥에서 열 수 없는 구조. 그럼 이건 기척이었다. 그리고 그건 익숙하지 않았다. 아니,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낯설었다. 여리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다. 물기가 묻어있는 벽면을 따라 손끝이 움직였다. 그 물기는 따뜻했다. 아직 식지 않은 흔적. 누군가 이 안에 있었다. 아주 최근에. 여리의 시선이 복도 끝을 향했다. 등불이 닿지 않는 그림자 속 문틈 사이로 바람도 들지 않던 그곳에 무언가가 있었다. 확신은 없었지만 감각은 알았다. 그 어둠은 스스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것은 누군가가 지나간 자리에 생긴 잔상처럼 목적이 있는 무엇이었다. 그 순간 발밑에서 마룻바닥이 삐걱였다. 여리는 숨을 삼켰다. 그건 자신의 발 아래가 아니었다. 몇 걸음 뒤 그림자 속이었다. 사람의 것이었다면 들리지 않았을지도 모를 너무도 가벼운 발소리. 그러나 확실히 존재하는 무게. 그것은 바로 지금 여리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숨을 멈춘 채 여리는 다시 그 물기의 자국을 더듬었다. 끝자락에서 벽지 사이에 끼워진 조각 하나가 손끝에 걸렸다. 얇고 오래된 종이. 펼쳐본 순간 여리는 알아보았다. 어린 시절 폐비의 침소에서 봤던 비전의 무늬. 왕실에서도 오로지 몇 명만이 알고 있는 옛 문양이었다. 그러나 이상했다. 종이에는 글자가 없었다. 오로지 무늬만 있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기억을 되묻는 상징 같았다. 등불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디려는 찰나 뒤에서 누군가의 기척이 느껴졌다. 온몸이 얼어붙었다. 돌아보지 않았다. 아니, 돌아볼 수 없었다. 그것은 인간의 온기가 아니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무감각한 존재의 채취. 여리는 손에 쥔 종이를 움켜쥐고 그대로 고개를 숙였다. 숨소리가 멀어지지도 가까워지지도 않았다. 그것은 그저 거기 있었다. 시간이 흐르지 않는 공간 같았다. 숨을 들이쉬는 것조차 잊게 만드는 정적 속에서 여리는 겨우 눈을 들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림자도 발소리도 기척도. 그러나 종이는 사라져 있었다. 손엔 아무것도 없었다. 마치 누군가 와서 그것을 가져간 듯이 그제야 여리는 깨달았다. 이건 처음이 아니었다. 이 길, 이 물기, 이 문양. 모든 것이 너무 익숙했다. 마치 오래전 누군가의 기억 속을 다시 걷고 있는 것처럼. 숨을 내쉬며 뒤돌아선 여리는 문 앞에서 멈췄다. 고요히 닫힌 문 위 누군가의 손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어린 손, 그러나 길고 가는 손가락. 벽에 남은 물기의 정체도 이제 알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을 누군가의 목소리가 스쳤다. 아니, 목소리라고 부르기엔 너무나 조용한 속삭임. 기억해. 넌 본 적 있어. 그 밤을, 그 얼굴을. 여리는 입술을 꼭 다물었다.
눈앞이 흐려졌다. 그건 분명히 목소리가 아니었다. 하지만 너무도 분명히 누군가의 말이었다. 수기의 기척. 그것은 이제 단지 전설이 아니었다. 이미 이 궁 안에 있었다. 눈을 감기만 하면 환청이 들렸다. 그 소리는 물속에서 울리는 것처럼 뭉개져 있었지만 단 한 단어만은 또렷했다. 기억해. 반복되는 그 말은 그녀의 이마를 짓눌렀고 잊었다고 믿었던 어떤 밤을 꿈으로 되돌려 주었다. 꿈속의 궁은 뿌연 안개로 가득했다. 어딘가에서 아이가 울고 있었고 누군가는 무릎 꿇은 채 용서를 구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붉은 옷을 입은 여인이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은 얼굴보다 먼저 기억에 남았다. 현실의 여린은 그 웃음을 알아보지 못했다. 하지만 심장은 그 이름을 기억했다. 수기, 궁에서 한때 실존했던 이름. 여린은 기록실을 뒤졌다. 정식으로 열람할 수 없는 고문서들을 찾아내기 위해 하급 궁녀들에게 뇌물을 쥐어주며 구석에 먼지 낀 서책을 펼쳐갔다. 수기라는 이름은 없었다. 하지만 수인이라는 이명, 귀속된 자라는 표현이 적힌 몇 줄의 기록이 남아있었다. 그들은 누구였을까? 왜 기록은 사라졌을까? 그리고 왜 지금 그 흔적이 다시 살아나는 걸까? 여린은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살아있는 귀물이 아니었다. 수기는 누군가의 기억이었다. 오래전 이 궁에서 누군가가 지워버리려 했던 너무도 강렬한 감정, 억울함이든 분노든 사랑이든 그 감정은 죽지 않았다. 살아있는 사람의 몸을 경계 삼아 다시 나타난 것이다. 서도영은 여리에게 말했다. 사라진 이름엔 이유가 있는 법이지 함부로 불러선 안 돼. 그러나 그 말조차도 경고가 아닌 회피였다. 그는 이미 알고 있는 눈빛이었다. 수기를, 아니 그녀의 과거를. 밤이 또 내려앉고 여리는 다시 그 복도를 걷는다. 발밑이 물기에 젖어 있다. 이번엔 손이 아닌 발끝이 기억을 더듬는다. 그때 누군가가 속삭인다. 그 문양은 왕가의 피에 새겨진 저주야. 여리는 숨을 삼킨다. 그녀의 피, 그녀의 기억, 그리고 그녀의 정체. 수기는 다시금 문틈을 열고 있다. 기억이라는 이름의 문을. 여리는 다시 꿈을 꾼다. 그러나 이번엔 그저 꿈이 아니었다. 뿌연 안개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눈이 아닌 다른 이의 눈으로 궁을 바라보았다. 조용한 밤, 석등 사이를 누비는 그림자들. 누군가가 누군가를 따라 걷고 있었다. 울고 있는 어린아이, 뒤따르는 젊은 여인, 그리고 그 뒤로 검은 옷을 입은 사내가 한 사람을 짓밟듯 째려보고 있었다. 그 장면이 끝나고 여리는 갑자기 깨어났다. 손바닥이 흠뻑 젖어 있었다. 물기가 아니었다. 식은땀. 그러나 기묘하게도 바닥에 떨어진 손수건은 촉촉이 젖어 있었다. 이건 현실이었다. 그저 악몽이 아니었다. 다음 날 궁에서 한 시녀가 사라졌다. 시신은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머물던 방에 남겨진 것은 단 하나. 여리가 이전에 보았던 것과 동일한 문양이 새겨진 종이 한 장이었다. 그 문양은 점점 더 자주 나타나고 있었다. 그것은 이제 기호가 아닌 경고였다. 강철은 여리에게 물었다. 그날 밤, 넌 뭘 본 거지? 여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조차도 그 기억의 전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 밤에 있었던 일은 지금과 이어져 있다는 것을. 수기는 죽은 자가 아니라 기억된 자였다. 그리고 그 기억은 이제 여리를 통해 살아나고 있었다. 여리는 다시 꿈을 꾼다.
그러나 이번엔 그저 꿈이 아니었다. 뿌연 안개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눈이 아닌 다른 이의 눈으로 궁을 바라보았다. 조용한 밤, 석등 사이를 누비는 그림자들. 누군가가 누군가를 따라 걷고 있었다. 울고 있는 어린아이, 그 뒤를 따르는 젊은 여인, 그리고 그림자보다 더 어두운 존재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시선의 끝에 선자, 바로 서도영이었다.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다르게 얼어붙어 있었다. 사랑도 증오도 없는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자의 눈. 여리는 그 눈을 보자마자 숨이 막혔다. 그 안에서 수기가 울고 있었다. 말없이, 그러나 분명히. 꿈에서 깬 여리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창밖은 이미 새벽이었고 등불은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 앉은 채 손을 내밀어 등불을 감쌌다.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불빛. 그것은 그녀에게 지금 자신의 온도를 알려주는 유일한 감각이었다. 그녀는 강철을 찾아갔다. 그는 예전보다 더 말이 없었다. 그러나 여리가 입을 열기도 전에 말했다. 기억이 너를 따라다니는구나. 이제는 너를 통해서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그는 작은 천 조각을 건넸다. 오래된 수건 같은 천이었다. 펼쳐보니 그 위엔 뚜렷한 자수 문양이 놓여 있었다. 바로 수귀의 문양. 여리는 숨을 삼켰다. 그 문양은 그녀의 어린 시절, 기억 속에서만 존재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이 되어 손안에 있었다. 이건 어디서, 서구 안쪽 봉인된 벽장에서 누가 일부러 그곳에 넣어둔 것 같았어. 네가 찾을 걸 알았다는 듯이. 여리는 천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차가운 금실자수가 가슴 위에 스며드는 듯했다. 그날 밤 다시 꿈이 찾아왔다. 이번엔 흐릿하지 않았다. 생생했다. 어린 여리가 누군가의 무릎에 기대어 울고 있었다. 그 곁에 선 여인이 말했다. 넌 다시 돌아올 거야. 기억은 언젠가 제자리를 찾아오게 돼 있으니까.